그래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선생님은 내년에 이탈리아를 가려고요. 내년이 아니구나. 2026년이구나. 올해 갑니다. 올해. 여름에 가려고 해요. 겨울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무슨 뭐 하던데?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2월달에 하잖아. 2월달에 하면 비지. 그럴 때 가면 비싸요. 어쨌건 나중에 가야 돼요. 네. 해외여행 캐리어에 널 넣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이제 2단원을 나가볼 건데요. 2단원은 저번에 얘기를 했었나 싶지만 우리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하는 이 2단원에서는요.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분비계, 그 다음에 면역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신경세포, 뉴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하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맨 밑에 있는 요 뉴런의 구조를 우리가 이미 혹시 중학교 때 봤던 걸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뉴런은 크게 3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 그리고 여기 있는 가지돌기. 이렇게를 우리가 다 가지돌기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봅시다.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 이 신경세포체는 핵을 비롯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포 소기관들이 다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뉴런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핵과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 얘가 조절합니다. 그리고 2개의 돌기가 있어요.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가지돌기는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나와 있는 요 돌기들을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다른 세포로부터 신경 자극을 받는 곳은 여기야. 여기서부터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길게 뻗어나오는 축삭돌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축삭돌기로 뻗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다른 신경세포체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것도 이 축삭돌기에서 하는 역할이다. 간단하죠? 사실 뭐 생긴 것만 좀 독특하게 생겼을 뿐이지 구조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요거. 지금 투명하게 뭔가가 둘러싸져 있지. 우리가 이거를 말이집이라고 합니다. 계란말이처럼 이 축삭돌기를 말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세포가 말고 있어. 사실은 이건 세포가 여기 말고 있어. 신기하지 않아? 난 이게 세포라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 미안. 자, 그래서 마리집이 있고요. 이 마리집은 축삭돌기에 요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랑비의 결절. 이름이 왜 그럴까 싶을 거예요. 랑비의 결절. 랑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서 그런 거야. 우리 마치 골지체처럼. 골지가 찾아서 골지체잖아? 내가 이거 설명했는데 수업 때 기억을 못하는군요. 괜찮아요. 골지가 찾아서 골지체야. 그래서 영어로 골지 바디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랑비에가 찾았어요. 랑비에 결절. 그래서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여기 살짝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마리집, 그리고 랑비에 결절, 축삭돌기까지 다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뉴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심성 뉴런. 말이 조금 어려워요. 구심성. 감각기관에서 생성된 신호를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구심성이라는 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다른 데서는 쉽게 감각 뉴런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 왜냐면 감각기관에서 온 신호를 받아서 연합 뉴런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감각 뉴런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즉 여기는 원심성 뉴런이겠죠. 연합 뉴런은 이제 구심성과 원심성, 안으로 들어오는 애랑 밖으로 나가는 애를 서로 연결해주는 애야. 그래서 통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연합 뉴런입니다. 때로는 얘를 중간 뉴런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 왜냐면 중간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름을 설명하고 있죠. 중간 뉴런. 밑에 있는 원심성 뉴런은요, 연합 뉴런으로부터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근데 보통 명령을 어디다 전달할까? 몸에. 몸 어디에? 눈. 모든 곳에 다 전달해요. 눈, 코, 입, 귀, 머리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근데 보통 뇌에는요, 연합 뉴런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움직이는 뇌 부분을 다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 기관은 결국 운동을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운동 뉴런이라고도 불러요. 감각 뉴런, 중간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도 부르고,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아니면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뉴런의 종류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다. 물론 기능이 아니라 다른 걸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아마 뒤에서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볼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 뉴런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뉴런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경 자극을 만들고 전달하고 전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휴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빈칸을 채우고 그림을 보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 막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뉴런과 세포 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밖에 생기는 전이차를 말합니다. 만약에 뉴런의 축삭돌기 내부에 해당하는 곳과 바깥에 있는 세포 바깥에, 여기 사이의 전압차를 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안과 밖에 생기는 전이차를 막전이다. 그래서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막전이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신경 자극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막전이에는 휴지전이가 있고 활동전이가 있어요. 벌써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뭐가 더 활동적으로 보여? 활동전이. 그러면 휴지전이는 뭐야? 쉬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휴지는 우리가 그 눈물 콧물 닦을 때 그 휴지 아니고요. 쉴 휴자와 그칠지 자를 써서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이 휴지전이는 세포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게 옆에 있는 애랑 옆에 있는 애랑 옆에 있는 애랑 다른 값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 달라요.
뭐 뇌에 위치하는 애들이나 뭐 심장에 위치하는 애들이나 뭐 팔에 위치하는 애들이나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휴지 전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딱 표준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세포마다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는, 즉 휴지 상태, 쉬고 있는 상태일 때는요 마이너스 70메가볼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요, 마이너스 70이라는 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값이 다르다는 거야, 세포마다. 뉴런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밖이 더 높고 칼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안이 더 높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 즉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트륨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칼륨을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켜서 형성되게 된다. 자, 빈칸을 먼저 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면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된 이온의 불균등 분포는 이 칼륨 이온을 안에서 밖으로 확산시키고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뉴런이 휴지 상태일 때 칼륨과 나트륨이 서로 확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의 뉴런 있지, 아까 했던 요렇게 생겼던 그 뉴런의 요 축삭돌기, 특별히 랑비의 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을 확대해서 보면요, 세포막이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도 세포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세포막 한 부분을 크게 확대했다고 보면 돼. 자, 그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뉴런에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저 뒤에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 나트륨 통로도 있고 칼륨 통로도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어. 일반적인 상태일 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의 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일 때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 더 높습니다. 이건 항상 일반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나트륨은 밖에, 칼륨은 안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로들이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다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트륨과 칼륨은 이동할 수 없겠지. 이때 나트륨과 칼륨 펌프는 나트륨은 계속 밖으로, 칼륨은 계속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애거든. 얘네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마이너스 70이라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일부분의 나트륨 통로만 먼저 열려. 일부분만 먼저 열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왜냐? 나트륨은 지금 세포 밖에 제일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포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농도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밖에 있는 나트륨을 계속 세포 내부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전이가 점차 상승하게 돼요. 얘네들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개,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그제서야 열리기 시작하고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막전이는 더 상승하게 돼요. 아직까지 칼륨 펌프는 열리지 않아. 칼륨은 아직 이동하지 못한 상태야. 나트륨만 계속 내부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뭐 여기서 상대적으로 뭐 양전 암전을 띄게 된다고 했는데 요거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 막전이 최대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요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내부에 존재했던 그 많은 양의 칼륨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다시 하강하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 후에 칼륨 통로도 같이 닫히게 되면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작동을 다시 해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나트륨이 밖에 많아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고 칼륨이 내부에 많아서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 근데 원래 나트륨은 어디에 제일 많다? 세포 밖에 많다. 칼륨은 세포 내부에 많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위치하는 그게 달라졌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조정해주는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내부로 들여보내주게 돼요. 이때 나트륨은 3개씩 나가고 칼륨은 2개씩 나갑니다. 나트륨은 3개씩 나가고 칼륨은 2개씩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요. 나트륨, 칼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 자, 나트륨이 많은 요 바깥 부분을 보면은 지금 다 플러스로 돼 있어요. 이때는 계속 플러스야.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점차 세포 내부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 막전이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72였지만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증가하게 된다. 이 내부가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칼륨이 나갈 때부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상태인 휴지 전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활동 전이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휴지 전이로 돌아오는 그거를 다 활동 전이라고 하는데요. 역치가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 역치가 뭐냐면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나 조건의 수준을 역치라고 합니다. 네, 조건입니다. 글씨가 이상하죠? 조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선생님이 이 펜을 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찔렀어. 근데 정말 약하게 찌르면 내가 찌른 걸 내가 알까? 물론 내가 찌르니까 나는 알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예서를 내가 찔렀다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예서를 찌를 때 정말 살짝 조금 찔렀어. 예서가 알까? 모르겠지. 우리가 이렇게 등에다가 포스트잇 붙일 때도 살짝 붙이면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꾹 누르면 알 수 있겠지. 예서가 내가 눌렀다는 걸 아는 그 시점을 역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한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냥 국어적으로도 많이 쓸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이온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여기 보면요. 여기 있는 여기가 역치전이에요. 역치전이.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자극이 많이 왔는데 약한 자극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자극이 아니야.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도 말아. 근데 내가 역치를 넘겼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막 친구하고 장난을 쳐. 별로 화가 안 나. 근데 얘가 뭔가 나를 어떤 걸 건드렸어. 역치 전이를 넘기게 되었어. 그럼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빈칸에 탈분국과 재분국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냐? 말을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것 뿐이야. 무슨 이름을 붙여줬냐면 휴지 상태에 있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할 때를 우리가 탈분국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말 그대로 이 3번에 해당하는 이 시점을 탈분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번, 3번 나트륨 통로가 열렸지 지금. 2번, 3번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탈분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탈분국했네 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이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분국 상태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분국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휴지 전이로 돌아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얘네들이 재분국이 되었으면은 휴지전이까지만 내려가면 되는데 휴지전이보다 훨씬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오지. 우리가 마치 관성했을 때처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은 튕겨서 나가겠지.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그래서 과분국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옛날에 나온 문제들을 만약에 풀어보게 된다면 과분국이라는 표현도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전이를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는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교수님들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왜냐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경이 전달될까, 전도될까 라는 거를 알아보니까 이렇게만 알 수 있었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세포에다가 전압을 준 거야. 전기로 압력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본 거지. 측정한 값이라서 사실 이 값도 실제 값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이야.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야. 마치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물리와 화학이 만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냥 이 과정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런의 구조도 살펴봤고요. 뉴런의 종류 살펴봤고요. 신경 자극을 살펴봤어요. 이게 바로 신경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통째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 지점마다 무슨 상태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원래 휴지전일 때는 나트륨과 칼륨이 각각 나트륨은 밖에서 농도가 높고 칼륨이 안에서 농도가 높구나.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70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탈분국이 시작되면 나트륨 펌프가 열려서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지금 2번, 3번 탈분국에 해당하는 거고, 자, 재분국이 될 때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거. 재분국이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 휴지 전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각각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내보내주는구나. 이 이온들을 옮겨주는구나. 이 과정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뭐 이 지점이 뭐 탈분국이다, 재분국이다 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지점이 뭐 휴지전이다, 아니면 뭐 탈분국이 될 때 나트륨 펌프가 열린다, 재분국이 될 때 칼륨 펌프가 열린다, 요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뭐 나트륨 휴지전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 더 높다라는 거 같은 지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죠. 자,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가 역치 전이에 도달하지 못해도 활동 전이가 발생할까? 아니죠. 잘 알고 있어요. 발생하지 않는다. 역치 전이를 무조건 도달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해보기 문제를 같이 봐볼게요. 자, 그림은 뉴런의 특정 부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와 나트륨 칼륨의 막투과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간 1에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까닭을 나트륨의 막투과도 변화 및 나트륨의 이동 방향에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밑에는 칼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똑같지? 그래서 구간 1을 보면요, 우리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방금 전에 본 활동전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1은 뭐라 그랬지? 탈분국이라고 했지.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어디서 어디로? 세포 밖에서, 맞아,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뭐가 이동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한다. 막전이가 상승한다라는 내용은 그냥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막전이가 상승한다.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 해당하는 구간을 살펴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재분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때는 반대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어디서? 안에서 세포 밖으로 칼륨이 이동하게 됩니다. 칼륨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전이가 점점 더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막전이가 하강한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요, 막전이가 상승하고 막전이가 하강하는 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온의 막투과도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1번에서는 나트륨만 이동하고 있지. 나트륨 펌프만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에서는 칼륨만 이온의 막을 투과하고 있네. 즉 칼륨 펌프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활동전이에 대한 요 그래프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요거 몰라도 이거 그래프 해석할 수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지. 사실 그냥 그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 자극의 전도. 그래서 뉴런의 한 부위에서, 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뉴런의 한 부위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면, 요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면 이웃한 옆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세포막에서도 이 활동전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경자극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대류, 전도, 복사 배웠던 거 기억나? 전도는 뭐였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열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였잖아. 기억나지? 그래서요, 이 전도, 내가 받은 이 신경 자극을 옆에 있는 세포막에게 계속 전달한다, 전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표현을 전도라고 해요. 방금 선생님이 전달이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전달이라는 표현은 다른 신경세포체에 축삭돌기가 신경 자극을 보낼 때를 전달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세포 내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하면 우리가 탈분국이라고 했고 자극을 받아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 내부로 확산되게 되고 이전에 탈분국이 일어났던 부분에서는 다시 칼륨이 밖으로 확산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저 쓰면은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세포막에서 내가 여기서 탈분국이 일어났어. 지금 여기 탈분국이 일어났으니까 신경 활동전이 나타난 거지. 전도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재분국 될 때쯤 옆에 있는 애도 탈분국이 돼. 나 이제 휴지전이 됐어. 그럼 얘는 이제 재분국하고 이 옆에 있는 애도 탈분국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 자극이 얼마나 빠르게 전도가 될까를 살펴본다면 이 전도 속도에 관여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굵기. 잘렸어요. 어떡하지? 이걸 다 써야 될까요? 쓰는 게 낫겠지? 프린트를 다시 하면 좋겠어? 일단은 써볼게요. 위에 마리집 유무, 두 번째는 마리집 유무 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뉴런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미안해요. 축삭돌기의 빈칸은 모든입니다. 모든 부위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자극의 이 속도, 전도되는 속도, 이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자극이 전도가 되어야 하잖아.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빨리 일어날까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축삭돌기의 굵기가 굵으면 더 빠르게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굵을수록 이 들어갑니다. 이 두께가 굵으면 더 빠르게 전도가 되고 두께가 얇을수록 느리게 전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가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마리집의 유무였습니다. 아까 우리 마리집의 뭔지 봤었지? 축삭돌기에 있었던 이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는 마리집이 모든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해당하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말이 집을 건너뛰고 랑비의 결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랑이에요. 미안해요.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건너뛰니까. 퐁당퐁당 건너뛰니까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마리집이 없을 때는 이 모든 축삭돌기를 다 전도 계속 해야 됐지만 이때에는 마리집을 건너뛴 요 부분만 내가 전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활동 전이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경 자극이 전도되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어려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신경 자극의 전도를 도미노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뭐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마리집이 없는 유러는 내가 도미노로 다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도약 전도를 하는 마리집이 있는 유러는 중간에 막대기가 있어. 내가 이거 하나만 쓰러뜨려도 다 쓰러지겠지. 그러면 얘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전도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는 어떤 유런이 휴지 상태일 때, 휴지 상태라는 얘기는 나트륨의 농도는 밖에서 더 농도가 높고 칼륨의 농도는 안에서 농도가 더 높다고 했죠. 그때의 이온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본다면 지금 이 표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겠지만 세포 안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칼륨, 세포 밖이 훨씬 더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나트륨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기억이 이제 뭐 재분구 일어날 때 이동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는 내용까지 적용되는 내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2번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가는 막전이.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휴지전이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재분국 또는 탈분국이 나왔으면 탈분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원했으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렸느냐 또는 칼륨 통로가 열렸느냐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걸 더 보기에다가 얘기를 했을 거야.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 마리집을 건너뛰어 신경 자극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도약 전도라고 불러줍니다. 아무래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